자, 이번 시간은 제5장의 중성점 적지다. 자, 중성점 적지를 보면은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기는요, 삼상은 가장 많이 쓰는 결선이 델타 결선하고 Y 결선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델타 결선과 Y 결선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근데 보통 이건 교과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송전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델타 결선이 좋으냐 Y 결선이 좋으냐 하는 것은 그건 우문이니까 만 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낮은 전압에서는 델타 결선이 좋아요. 예. 그러나 이제 델타 결선이 좋은데 높은 전압에서는 델타 결선이 조금 뭐가 됩니까? Y 결선에 비해서 조금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이렇게 뭐가 됩니까? 이제 변압기를 이제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변압기를 가지고 그린 거지, 발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델타 결선이라는 건데, 이 델타 결선을 해서 라인이 이제 나간다 이거죠. 자, 이때에 이 델타 결선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일단 Y 결선 쪽보다는 뭐가 됩니까? 고조파에 대한 영향이 좀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큰 전류를 우리가 흘려서 쓸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상이 고장이 나도 그냥 그대로 뭐가 돼요?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고장이 나도 전혀 결선을 갖다가 손대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고장 나면 지 스스로가 무슨 결선이 되냐면 V 결선이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하려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압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냐, 전류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냐에서 봤을 때에, 송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전류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뭐가 돼요? 전압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그거는 이 전압을 일정 전력을 공급할 때에 전압을 높여버리면 전류를 뭐가 돼요? 최소 상태로 우리가 낮춰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선로에서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로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압 강화예요. 네, 전압 강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전력 손실이에요. 네. 그리고 전선에 뭐가 됩니까? 굵기 역시 마찬가지죠. 이 얘네들이 지금 다 전류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류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전선도 뭐가 돼요? 최소 인장 강도만 유지를 해주면, 끊어지지만 않게 하면 우리가 좋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는 입장에서, 선로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국한적인 개념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력공학은 짧은 면에서 제한된 국부적인 형태로 볼 때가 있고 전반적으로 볼 때가 있고 이걸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압을 뭐가 돼요? 높이는 것이 좋은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주변에서 우리가 뭐가 돼? 실감은 할 수 없어요. 왜 실감은 할 수 없냐 하면 송전솔로의 전압이 뭐가 됩니까? 얘가 154에서 345로 345에서 765로 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체감적으로 와닿지가 뭐가 돼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아주 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이러한 뭐가 돼? 전압을 높여서 우리 체감에 와닿던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쓰던 전기 중에서 예전에는 110V를 쓰다가 110V를 쓰다가 현재는 뭐가 돼요? 220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현재 여러분들 110V가 제가 저는 몇 년도다라는 건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최소 110V 그러면 그냥 여유 있게 잡아서 한 30년 전까지로 가도 될 거예요. 예. 그럼 30년 전에는 110V를 썼다가 지금은 220을 쓰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가전제품의 각 가정집에 있는 가전제품의 양은 뭐가 돼?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압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서 110에서 220으로 이렇게 뭐가 됩니까? 갔다 하는 것도 이제 한번 칠판에 썼는데 이렇게 전압을 높여주게 되는데 델타 결선에 치명타가 있어요. 이게 델타 결선은 우리가 제5장인가 거기서 뭐가 됩니까? 볼 때 이게 5장이구나. 우리가 뭐가 돼? 전기 사고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무슨 사고예요? 지락 사고잖아요. 이 델타 결선에서는 그냥 머릿속에 포인트를 하나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 이 델타 결선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델타 결선의 큰 문제점을 자, 우리는 이제 강의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 하면 시험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 델타 결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선 지락 사고 시에 전압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압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전압이 뭐가 돼요? 상승하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상전압이다라는 단어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상승하냐 하면 이 칠판에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이거를 다 이제 뭐가 됩니까? 수식적으로 뭐 이런 말씀 드린다고 뭐 오해하지는 마시고 대학에서는 이 지락이 발생하면 전압이 얼마나 상승하는가를 다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락이 여기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발생했다고 치면 우리가 지락이 발생한 이 상은 고장이 발생한 상이다 해서 고장상이라고 그러고 지락이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이 상은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이거는 고장이 발생했으니까 뭐 고장상이라는 말 잘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고장이 발생했다 이런 뜻이고 건전상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냐? 문제를 읽다가 건전상 그러면 빨리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띄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 A, B, C에서 C상에서 지락이 발생했으니까 A상하고 뭐가 돼요? B상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딱 느낌이 와줘야 돼요.
이때에 전압이 상승하는데 얼만큼 상승하냐 하면은 이를